여기도 10,000개, 7,500개. 자, 그러면 각각의 품종 수령별 착과수죠? 근데 우리는 저게 필요한가요? 아니죠. 우리 뭐가 필요해요? 과수원 단위. 왜요? 수확량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착과량 마이너스 감수량 합계는 과수원 단위, 과수원 단위. 그러니까 얘를 품종 수령별로 했어도 과수원 단위로 합산해야죠. 합산. 이해되시죠? 네. 여기 품종 수령별로 하라가 이걸 다 생략한 말이에요. 이걸 다 생략한 말. 자, 조사 방법 자체는 쉽습니다. 품종 수령별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과중조사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과중조사, 사고 발생했으니까 과중조사. 과중조사 할 때는 조사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여기 노란색. 왜냐면 이제 기타 과수 막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그 친구들도 똑같이 과중조사, 뭐 착과피해, 낙과피해 조사하는데 이런 표본 과실 추출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나올 때 확실하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품종별로 수확기에 실시한다. 당연하죠. 수확기에 실시해야죠. 수확이 안 돼, 수확기가 아직 멀었는데 제대로 된 과중 안 나오죠. 품종별로 실시한다. 아까 MBA하고 거봉하고 과중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하고요. 사고가 발생해야 과중조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농업 수입보장의 포도 있죠. 하나. 그 친구는 수확 전 착과수 조사처럼 과중도 의무조사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의무조사하는 건 딱 3개예요. 그럼 적종의 적과후 착과수 조사, 포복자의 수확 전 착과수 조사, 그리고 농업 수입보장일 때 과중조사까지.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과중을 어떻게 뭐 나무에 있는 거 뭐 아까 7,000개면 7,000개를 다 일일이 재볼 수 없잖아요. 당연히 표본. 품종별로 당연히 품종이에요.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너무 적게 열리거나 너무 많이 열린 나무 말고 그건 과중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비료, 똑같은 뭐 재배 환경에서 자랐는데 너무 많이 열렸다? 그럼 과중이 적겠죠. 너무 적게 열렸다? 영양분을 자기 혼자 많이 먹어서 과중이 크겠죠. 그러니까 착과가 평균적인 몇 주? 3주 이상, 즉 최소 3주죠. 10주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진 않지만 힘드시죠, 그냥. 네.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그쵸?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근데 과수원당 기본적으로 60개인데 포도만 30개래요. 이런 건 망감률 나중에 확인하셔야 되겠죠? 네. 개수와 무게를 조사한다. 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문제. 5점짜리 문제. 뭐 포도 한 품종. 표본주 몇 주예요? 지금 과중조사인데요. 과중조사. 이 조사마다 또 표본 과실수가 다를 수 있어요. 포복자는 같지만 기타 과수 가면 과중조사일 때 포도 한 품종. 표본주 몇 주? 품종별 3주 이상. 3주. 표본 과실수 몇 개? 품종별 20개 이상이니까 한 품종이니까 20개? 안 되죠. 30개. 둘 다 충족해야 돼요. 품종, 과수원. 네. 그다음에 뭐 복숭아. 뭐 2품종. 표본주 몇 개? 품종별 3주잖아요. 그럼 3 곱하기 2, 6주. 자, 과실. 표본 과실수, 최소 과실수 몇 개? 품종별 20개 이상이니까 2품종이니까 40개? 아니죠. 60개 돼야죠. 60개. 됐죠? 그럼 뭐 이번엔 자두. 4품종 해볼까요? 표본주. 품종별 3주 곱하기 4. 12주. 과실수. 품종별 20개, 과수원당 60개.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엔드예요. 엔드. 그럼 4품종이니까 2, 4, 80개. 60개 이상 충족하죠? 오케이. 괄호 넣기 나올 수 있겠죠? 네. 해서 개수와 무게를 조사한대요. 60개를 추출해서 60개. 개수는 조사했고 무게 조사했더니 2,400g 나왔어요. 그럼 개당 400g이구나. 0.4kg이구나.
이게 조사 과중이에요. 얘를 아까 수학전 착과량, 나중에 감수량에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과중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왜? 여기 밑에 보세요. 수학 개시하기 전에 통보해야 돼요. 우리 과수원 사고 났는데요. 저 언제 수학해야 되거든요. 통보해야 돼요. 통보 안 하고 그냥 수학을 했다? 계약자 잘못이죠, 이거는. 통보해야 돼요.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나중에 평가사님들이 꼭 얘기하세요. 여기 나중에 과중조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통보하세요. 이렇게 얘기도 해드립니다. 자, 사고 발생한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먼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중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품종별 평균 과중을 적용한다. 자두 빼고. 평균 과중은 이미 산출돼 있는 과중이다 말씀드렸죠. 즉 포도 복숭아는 과중조사 못했어? 그러면 이건 공식적인 걸로 할래.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세요. 나중에 한국 분들이 자두 많이 드셔서 소비량이 늘어나면 자두도 이럴 수 있겠죠. 네. 증빙 자료가 있다면 네. 농협에 있는 출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과중조사. 오케이. 자, 하나의 품종에 대해 과중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한 경우 이 내용은 23년도 농금원 이론서에는 빠져 있어요. 그 전해까지는 있었어요. 재해보험 사업자 자료에도 있고요. 네. 참고로 알아놓으시고요. 빠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네. 일단 한 품종은 여러 번 과중조사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최초값. 미보상 비율, 품종별로 미보상 비율이 다르다. 미보상은 항상 높은 값. 둘 다 재조사, 검증조사를 했다. 그럼 재조사, 검증조사가 정확하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수학전 착과량을 위한 조사. 과중조사는 걸쳐있죠. 착과량에도 감수량에도 적용되니까. 이제는 착과 피해, 낙과 피해, 감수량을 산정을 위한 조사 들어갈게요. 즉 수학량은 수학전 착과량, 수학전 착과량. 여기 이제 두 덩어리다. 사고 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 합계인데 이제 조사가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네. 이 사고당 감수량, 수학 개시 후 감수량이라 안 돼 있죠. 아까 수학 직전에 착과 피해 나는 경우. 네. 그거 문제로 내긴 쉽지 않아요. 네. 착과는 왜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 한참 전에 났을 경우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나오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 제시가 되면 우리는 맥스웨이를 적용하고 감수량에 합산한다. 적종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즉 이 조사들 적종 vs 종합과수, 즉 감수과 실수 산정할 때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떠오르시는 거 여기 있네요. 착과 피해 유발재해가 있을 경우 근데 해당 재해는요. 재해 종류, 과실 상태 등을 고려해 조사자가 판단하래요. 적종은 어땠어요? 태화지집일 땐 나무낙과 단감 떨분감일 때는 낙엽 이렇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즉 재해별로 어떤 감수량, 감수 과실수를 구해야 되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과수는 편하잖아요. 확인할 게 없잖아요. 적종은 저거부터가 적과 종류 이후에 확인 시작이었잖아요. 두 번째, 적종은 누적 감수 과실 수를 구해요. 각 사고마다 감수 과실 수 그리고 이걸 누적해서 마지막에 과중을 곱하죠. 누적 감수량. 근데 사실 똑같은 건데 포복자는요. 한 사고, 착과, 낙과, 나무 어떤 피해가 있어도 매번 감수량을 구해요. 감수량. 매 건마다 감수량. 킬로그램 단위죠. 네.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감수량의 종류, 감수과실수의 종류. 적종 같은 경우는 일단 단감, 떨분감은 낙엽 피해도 인정해주고요. 나무 피해에서 일부 침수 피해도 인정해주고요. 또 수확불능도 인정해주죠. 그쵸?
종합가수는 깔끔해요. 없어요. 그냥 고사만 인정해요. 고사. 종합가수는 이런 거 없어요. 또 있죠. 자, 맥스 A. 적종은 세 가지였어요. 착피, 그렇죠? 옆피, 그리고 첫 번째 사고로 분류되는 착손. 넓은 의미의 착과 피해 구성률. 적종은 딱 하나밖에, 아니, 종합가수는 오로지 착과 피해 구성률밖에 없어요.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쉽죠? 명확하게 파악이 되시죠? 네, 요거. 오케이. 자, 조사 방법은 다 똑같아요. 적중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아주 작은 차이점들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조사 방법은 같기 때문에 제가 뭘 주의해야 한다? 쓰임. 얘 왜 조사해요? 착과 감수량. 착과 감수량. 좀 전에 했잖아요. 적종과의 차이. 적종은 낙엽, 나무 피해 여러 개. 그런데 얘는 그냥 착과, 낙과, 나무 피해로 인한 과실피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적종처럼 적종은 저기도 안 해요.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적과 종류 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류,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이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어떻게 보면 제가 수학 직전에 발생한 착과 감수량 적종에 적과 종류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인데 적과 종류 이후에 손해를 인정해주는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같은 원리예요. 직전에 발생했지만 피해를 인정해주는 거, 인정해줘야 할 때 신경 안 쓰셔도 되시는 부분이고 자, 착과 감수량 뭐 몇 개니? 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몇 개니? 착과수죠 뭐. 착과수? 표본조사?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몇 % 피해받니? 착피죠 뭐. 착과 피해 구성률 똑같아요. 맥스에 있다면 이전 사고에 착피, 오로지 착피밖에 없다. 그쵸? 하지만 매 건당 과중으로 만들어준다. 다예요. 네. 과중조사 했으니까 이미 나왔을 것이고. 자, 볼게요. 착과 피해 유발재해가 있을 경우 얘하고 여러분 우리 뒤에 좀 넘어가 볼게요. 낙과 피해 볼까요? 수학전 착과수 조사 이후 낙과 피해 발생 농지에 차이점 아시겠죠? 얘는 착과수 조사 이후만 하래잖아요. 낙과 피해. 피해 조사 왜 한다? 낙과 감수량 때문에. 우리 쓰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낙과 감수량 때문에 조사하는 건데 정확하게 착과수 조사 이후라고 명기돼 있잖아요. 근데 착과 피해 조사는 없잖아요. 착과수 조사 이후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까 같은 케이스, 직전에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문제에 그런 거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하시면 돼요. 감수량 차감하면 돼요. 자, 품종별 수확 시기에 2022년도까지는 즉 8회 농금원 이론서까지는 얘를 뭐라고 돼 있었냐면 얘를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라고 돼 있었어요. 같은 말이죠 뭐. 확인, 제대로 된 피해 확인이 가능하려면 수확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더라. 자, 필요시 품종별로 실시한다. 필요시. 적종은 어땠죠? 품종별로 실시하려 돼 있어요. 착과 피해 조사. 단 적과 착과수의 60% 이상 있다면 대표 품종만. 근데 얘는 필요시 품종별로. 그럼 품종별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문제로 보면 A 품종 아까 뭐 했었죠? MBA 했었죠. MBA 5년생 또 뭐 했었죠? 거봉 8년생 있었나요? 8년생 착과수가 아까 뭐 4,000개 3,000개 지금 착과 피해 감수량 착과 감수 과실수를 위한 착과수 조사 수학전 착과수랑 상관없이 그거로 봐요. 네. 몇 개 중 몇 % 손해받니? 얘가 지금 4,000개 3,000개로 계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품종별로 안 해도 된대잖아요. 필요시 품종별로 얘 퍼센트를 우리 품종별로 한다. 적차게 낙과 피해 조사와 착과 피해 조사할 때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면 얘를 품종별로 안 했대요. 산출된 착과 피해 구성률이 예를 들어서 30%다. 그럼 얘도 0.3. 얘도 0.3. 맥스에 있다면 지금 품종별로 안 했으면 이전에도 품종별로 안 했겠죠. 빼주면 되고. 자, 근데 품종별로 했대요. 했더니 MBA 착과 피해가 0.3, 30%, 거봉 착과 피해가 35% 났대요. 그러면 0.3, 0.35 착피 품종 매칭만 하면 돼요. 떨 거 없어요. 네.
자, 지금 품종별로 했다. 그럼 이전에도 품종별로 했기 쉽겠죠? 그럼 맥스 A, MBA의 이전 착피 중 최대값. 거봉의 이전 착피 중 최대값. 끝. 과중요? 과중 아까 뭘로 한다고요? 제가 얘네가 과중이 같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과실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과중. 각각의 과중. 품종 여러 개 나오면 손목만 아플 뿐이지 여러분 떨 거 없습니다. 네. 자, 조사 흐름 볼까요? 몇 개니? 몇 개니? 했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 수학전 착과수랑 똑같죠. 표본 주수, 표본주 비례 배분, 주당 착과수. 자, 그 중에 표본 과실 추출한 표본 과실을 과실 분류에 따라 분류해서 착피 산출, 품종별로 구분하고 산출. 품종. 근데 반드시 품종별로 안 해도 되나 보네요. 네. 저 필요시 품종별로 각각 실시 가능도 23년도 농구먼 이론서에는 빠져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착과수 확인. 이건 그냥 반복 안 할게요. 네, 반복 안 할게요. 자, 표본과실 추출. 과중하고 똑같아요. 포복자는 과중조사, 그다음에 착과피해 조사, 낙과피해 조사, 표본과실 추출이 동일합니다. 망감류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뭐 몇 품종일 때 몇 주 이상 이런 거 안 할게요. 과중조사일 때하고 차이점은 뭐 착과가 평균적인, 크기가 평균적인 이게 없을 뿐이죠. 네. 근데 조사하기 전에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대요. 뭐 어떻게 조사해요? 수확이 완료됐는데 뭐 표본과실이 없는데 어떻게 조사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품종은 생략 가능한 거죠. 조사 전에 수확이 완료됐다? 피해가 없다는 얘기죠. 그 품종은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수확이 끝난 거죠. 네. 그럼 나머지 품종만 조사하면 되는 거죠. 또는 피해가 경미할 경우도 생략할 수 있다. 자, 낙과피해 조사 똑같죠? 몇 개니 낙과수, 적종은 전수조사, 종합과수는 표본조사. 원칙이. 하지만 불가능하긴 할 수 있는 거죠. 얘도 표본이 불가능하면 전수로. 그쵸? 낙피. 맥스 A는 이전 사고의 착피. 오로지 착피만 있습니다. 네. 보상하는 재 여부 심사. 얘는 뭐 당연히 낙과피해 조사는 떨어졌는데 그냥 냅두면 더 피해 커지니까 바로 가셔야 한다. 네. 자, 적종하고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뭐 발견하셨어요? 적종은 표본과실 추출할 때, 낙과피해 구성률 산출을 위한 표본과실 추출할 때 그냥 낙과수 중, 제가 그래서 전수를 하든 표본을 하든 낙과수가 1000개면 1000개 중에 무작위로 100개 이상. 품종별로 구분해서 하라는 말 없었어요. 그렇지만 조사 방법엔 그렇게 돼 있으면서 밑에 농구먼 이론서 그 예시표를 보면 품종 구분 여부. 그러니까 필요한 상황에서는 품종별로 해도 되는구나 정도. 그런데 종합과수는 반드시 품종별로 하게 돼 있어요. 종합과수는. 사실 착과피해 조사도 필요시 품종별로 돼 있지만 품종별로 하고, 그러니까 원칙을 착과피해든 낙과피해든 품종별로 하고, 착과피해는 만약에 품종별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면 어쩔 수 없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과피, 과육, 경도 다 달라요. 품종별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자, 낙과수 확인, 표본이 원칙이다. 수감 면적 내에 조사하는 것 같고요. 네. 넘어갈게요. 자, 수감 면적 내의 낙과는 옆에 있는 다른 품종계에 떼굴떼굴 굴러와서 있어도 해당 표본주의 낙과로 인정한다. 뭐 이 시기부터는 착과피해 조사부터는 기수학이 있겠죠. 네. 자, 전수조사할 때는 전체 낙과를 품종별로 구분하고, 자, 전체 낙과를 다 세는 게 전수조사죠. 셌더니 1000개래요. 얘를 어떻게 다 품종별로 구분해요? 그쵸? 어렵죠. 그렇다면 전체 낙과 중 임의의 100개 이상, 100개만 뽑을게요. 100개 이상. 1000개 중에 100개를 뽑아요. 자, 그래서 품종을 구분했더니 A 품종이 뭐 60개, B 품종이 40개 나왔어요. 그렇다면 60%잖아요. 40%.
낙과 전체 중에서 A 품종이 600개구나. B 품종이 400개구나.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이거. 그리고 품종별로 20개 이상. 이 중에 A 품종 20개 이상. B 품종 20개 이상. 하지만 과수원당 30개, 복자 60개. 얘가 만약에 포도예요. 그럼 과수원당 40개니까 넘어서죠. 근데 복숭아 자두라면 안 되죠. 그럼 뭐 늘려야죠. 뭐. 표본 뭐 30, 30 하든. 얘가 조사 대상, 얘가 지금 낙과수가 많으니까 얘를 뭐 40개 하고 얘는 그냥 20개 하든. 그쵸? 네. 차이점 뭐죠? 착과 피해 조사하고 과중 조사할 때 표본하고 표본주 없잖아요. 표본주. 낙과는 표본주 안 합니다. 우리 적중에서도 그랬고 포복자 그렇고 기타 과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수조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끌어모았는데 표본주 어떻게 알아요? 다시 뭐 흩뿌려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확기에 해당하지 않는 품종 떨어졌는데 수확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니 수확기도 안 됐는데 떨어졌으면 100%. 그러니까 만약에 A 품종이 수확기 아직 안 됐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 100%로 인정해라 이거예요. 네. 피해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도 그냥 100%로 인정해라. 굳이 표본과실 이렇게 추출해서 낙과 피해 구성률을 산출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인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공식도 몇 개니? 몇 퍼센트니? 과중은 각각의 과중. 각각 품종별로 조사한 과중. 됐죠? 자, 조사 방법은 사실 단순해요. 지금 이런 미세한 차이점들만 보시고 미세한 차이점 보시라니까 또 너무 거기에 막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일단 공식이에요. 이게 왜 나오는지.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조사 끝났으니까 보험금 산정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